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호입니다. 저는 지금 거제 통영에 와 있는데요. 오늘 르노 그랑콜레오스 시승을 위해서 이곳 통영까지 왔습니다. 통영의 멋진 자연경관과 함께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고 4분기에는 이제 2.0 가솔린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관심 더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델에 더 많은 관심 가지시는 것 같는데요.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 동력 파워트레인의 성능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르노의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만큼 주행 성능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그랑콜레오스 사실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은 혐오, 그다음에 차별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세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차량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일도 사실 자동차를 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랑콜레오스 차량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이슈들은 차차 글로벌오토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가장 상위 트림인 알핀 트림입니다. SP 알핀 트림이고요. SP 알핀 트림의 특징이라면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파란색의 디자인 요소들이 좀 덧대어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지만 차량의 입체감을, 전면부 그릴에 입체감을 주는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차량의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독특한 알핀만의 디자인 요소들도 덧대어져 있고, 차량의 측면을 보면은 알핀, 에스프리 알핀 로고가 좀 덧대어져 있습니다. 매트한 색상의 이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매력적이고요. 일단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알핀 트림에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에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로고가 덧대어져 있고요. 사실 저는 오늘 시승하는 차량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코닉 트림을 좀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릴 형태이긴 하지만 차체와 이렇게 붙어있는, 계속 이어지는 듯한 이러한 디자인이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아래쪽에 하부의 범퍼 디자인도 굉장히 좀 입체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한 인상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가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휠 디자인에 있어서만 살짝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로 오게 되면은 길이 자체가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이 전장이 짧습니다. 하지만 휠 베이스는 그에 반해서 오히려 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리에, 그리고 볼보의 다수의 차량에서 사용됐던 CMA 플랫폼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출시가 되면서 지리 싱유의 롱휠 베이스 모델의 디자인만 살짝 바꿔서 출시됐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요즘의 차량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물,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내용물을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량에 대한 가치라든지 상품성이 크게 달라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따 실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뒤쪽에는 차량의 외장 컬러에 따라서 이테크 하이브리드 로고의 색상도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는 커넥티드 형태의 이렇게 리어 램프도 구성되어 있고, 역시나 배기구는 아주 꽁꽁 잘 숨겨놨네요. 그리고 항상 이 측면 볼 때 디자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C필러 쪽의 디자인인데요. 요 각진 형태의 C필러가 뒤쪽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요 바디 라인과 좀 더 같이 좀 융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좀 특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르노 코리아가 보여줬던 이 차량들 보면은 약간 노후한 느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차량의 플랫폼 자체가 좀 구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업성을 높이는 데 좀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CMA 플랫폼 기반의 이 르노 콜레오스, 그랑 콜레오스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아마 르노 코리아가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좀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만 해도 벌써 3개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합치면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도어 쪽을 보면은 이 도어 트림도 화려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는 통풍 기능이라든지 각도 조절 기능 모두 다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운전석에 앉아보면 계기판 역시 가장 큰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3개가 이제 연달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는 ACC와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 메뉴 버튼들이 있고요. 메뉴의 뭐 폰트의 구성이라든지 시인성 이런 것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크기에 그렇게 크지 않은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름 또 르노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스티어링 휠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코닉 트림에는 보스 오디오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가 115만원 정도 하는 가격의 옵션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1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추가하는 옵션인 사항이 지금 두 개의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프리미엄성을 좀 보여주는 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액티온을 시승하면서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오디오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랑콜레오스는 보스 오디오까지 선택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마련하고 있고요. 조작했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르노 주도의 또는 르노 코리아 주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었다면은 사실 좀 갖추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분을 좀 넓혀가면서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성 좋고 편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갖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중국의 자본이 뭐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일 브라우저, 플로, 뭐 시네마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웹서핑처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것은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웹 화면으로 가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시네마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OT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실행이 되는 중이고요. 국내 기업이 좀 참여를 해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것들을, 애플 TV 같은 것들도 모두 다 볼 수가 있는 활용도가 좋은 시스템이고요. 지금 사실 이쪽에서 보면은 이 조수석에 화면이 좀 안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조금 더 시선을 바꿔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수석에서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에서도 별도의 이 헤드셋을 통해서 메인 스피커로 노래가 재생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쪽 화면에서는 OTT 같은 것을 볼 때 따로 블루투스 헤드폰을 통해서 따로 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 다음에 물리 버튼 형태의 공조 시스템들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런 점들도 좀 반가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볼륨 버튼은 지금 스티어링 휠에 이제 볼륨 버튼이 있고 이쪽에는 따로 물리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화면을 슬라이딩해서 이제 볼륨 버튼을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각 모드마다 다른 소리가 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AI 모드는 주행 상황에 맞게 차량 설정을 바꿔주는, 알아서 바꿔주는 기능이니까요. 보통 이제 주행하실 때는 AI 모드로 놓고 주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어 노브도 이제 손에 그립감이 좋은 형태이고, 컵홀더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 기어노브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르노 코리아 차량들 보면은 수납 공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지향의 차량들을 국내에서 좀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 뭐 수납 공간에 대한 불편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물병을 꽂을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요. 시트도 굉장히 몸을 잘 지지해주는, 그리고 헤드레스트, 뭐 럼버 서포트, 그리고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몸을 지지해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열 공간은요, 지금 당연히 2열 공간, 뭐 차량 디스가먼트 차량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에도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주먹이 3개 가까이 들어가는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도 특히나 인상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머리 위쪽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뭐 어깨 공간, 숄더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 이렇게 좁다는 느낌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휠베이스가 경쟁 모델보다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내 공간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4륜 구동 모델도 있긴 한데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높게 솟아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발을 놓는 공간에도 더 많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아쉽게도 옵션으로도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도요. 하지만 이 위쪽은 약간 패브릭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세상에 좀 따뜻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게 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러기지 네트인데 조금 이 부분을 그냥 깔끔한 형태의 뭐 가죽 소재로 좀 깔끔하게 마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러기지 네트를 해야 이 뒤쪽에 물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C타입 포트 2개가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 공유 장치도 네, 이렇게 터치 형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이 아래쪽에 번호판 위쪽에 이제 버튼이 있고요. 자동으로 열리는 적재 공간 마련하고 있고,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었을 때는 2000리터가 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 볼 점은 이 바닥 플로어가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때문에 뒤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면서 조금 위치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어의 위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또 나름의 수납 공간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4대6으로 분할 폴딩 되는 방식이고요. 뒤쪽에는 이제 C거잭 마련되어 있고, 이제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들 마련되어 있는 그냥 깔끔하게 잘 정리된 이 적재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주행 질감,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실내에 앉아서 주행을 해보니까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실내 공간의 편의성 이런 것에 먼저 눈이 갔지만, 직접 또 몰아보니까 르노의 이테카 하이브리드의 굉장히 우수한 동력 성능,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서의 장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각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플랫폼을 가져와서 정말 잘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또 글로벌 시장의 그 트렌드에 맞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였습니다. 일단은 이 파워트레인 얘기 먼저 좀 해봐야겠죠. 르노의 이테카 하이브리드는 지난 그 르노 아르카나에서도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1.6리터 자연흡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이테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면요, 지금 그랑 콜레오스에는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멀티모드 자동 변속기가 이제 조합이 돼서 출력 225마력의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좀 발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100kWh의 전기 모터,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출력의 전기 모터, 이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냥 하나의 전기 모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모터가 더해지면서 좋아지는 부분은 출력이 높은 전기 모터가 이제 동력을 더해주는데 오로지 힘을 전달하게 되고요. 다른 모터는 여러 가지 차량의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100kW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135마력입니다. 사실 그 전기 모터 하나만으로도 뭐 소형차, 애지간한 소형 전기차에 탑재가 돼도 충분한 출력을 발휘할 만한 엔진인 전기 모터인데, 그것이 탑재가 되면서 가장 좋아지는 점은 이제 초기 발진감이 되겠죠. 245마력의 출력 자체의 그 숫자보다 초기에 더해진 이 전기 모터 힘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차량이 이제 주행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 또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시끄럽게 뭐 엔진의 부응비음이 크게 살아나는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달리 정말 가볍게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가거든요. 또 하나 장점이라면 바로 이 조용함이 되겠죠. 특별히 엔진의 부미음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엔진이 아주 힘겹게 출력을 끌어다 쓴다기보다는 전기모터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여유롭게 가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엔진의 부미음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이 차량의 정숙성 얘기할 때 더해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정숙성을 높이기 위한, NVH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더해져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언더커버가 더해지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줄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 금호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승차는 이제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19인치 타이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면서 기존의 제원표상에는 15.7
연비를,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20인치 타이어가 지금 장착된 시승차는 복합 연비가 15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19인치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또 19인치 타이어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타이어 역시 흡음재가 추가가 된 타이어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가 노면에서 닿았을 때 올라오는 이러한 소음, 그리고 바닥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것들 아주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해 보면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물론 이게 완전히 걸러지는 타입, 완전히 정숙한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톤이 한 톤 낮은 톤으로 이제 운전자나 탑승자가 이게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QM6의 후속 모델로 그랑콜레오스를 얘기하곤 하지만, 사실 저는 기존의 QM6를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전혀 다른 차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렇게 차량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게 이제 지리 자동차의 CMA 플랫폼을 가져왔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지리 자동차의 SUV의 디자인을 바꿔서 뭐 가져왔다라는 이제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현지화를 잘한 부분이 있고요. 또 르노코리아가 나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상품성에 신경을 쓰고 또 주행 성능에 신경을 쓴 부분을 아주 절실하게, 아주 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은 이 CMA 플랫폼의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CMA 플랫폼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지리자동차 산하에 링크앤코어 같은 차량에 처음 적용을 했고요. 그 이후로 여러 내연기관 차량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전동화 차량들에 적용을 내온 플랫폼입니다. 오랫동안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이 차량의 승차감에 있어서 단점을 꼽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나치게 부드럽지도 않고, 또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거동이 이렇게 허둥지둥 된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2차적인 충격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르노라는 프랑스 브랜드가 보여줬던 어떤 핸들링의 재미, 이런 것들이 D세그먼트 SUV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서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주행하기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전기 모터의 힘까지 초기에 더해지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상쾌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또 D세그먼트 SUV로서는 또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굉장히 재밌게 아마 운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 트림에서만 지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가가 좀 비싸긴 해요. 그래서 그냥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부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도 잘 나오긴 하지만, 가속할 때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면은 차의 뒤쪽에서 부스터가 나오는 이미지가 좀 표시가 됩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수석 디스플레이 굳이 볼 필요 있냐,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행 중에 보는 건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볼 때보다 멀미가 덜 납니다. 고정되어 있는 화면을 좀 보니까 그런 점들이 멀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덜한 느낌을 받거든요. 블루투스로 이제 헤드폰도 연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음질로 이제 영상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고 옵션으로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